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식료품 비용을 부풀리는 신비한 수수료? 그리고 젊은 의사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원한다. 나이든 의사들은 그게 직업이 아니라고 말한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식료품 가격을 둘러싼 비밀 수수료에 대해 다루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한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과연 이 가격 인상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모호한 추가 비용 때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현재 미국 대선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많은 소비자들이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구매할 때 예전보다 더 비싸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코코넛 캐슈 그래놀라 가격이 5.99달러에서 6.69달러로 인상되었는데 이 가격 상승이 단순히 원자재 가격 때문은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놀라 제조업체 와일드 웨이푸즈는 재료비가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가격 인상의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유통업체가 부과하는 다양한 수수료가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유통업체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를 연결하는 중개 역할을 하며 식료품의 저장, 배송, 매장 진열 등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통업체는 식품 제조업체에 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새 제품을 출시할 때도 수수료가 부과되고 심지어 배송 중 일부가 손상되거나 만료되었을 때도 제조업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조지 밀턴이라는 핫소스 제조업체 CEO는 유통업체들이 부과하는 수수료 구조가 매우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런 사업 운영 방식은 정말 힘들다며 작은 업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형 식품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재료비와 노동비가 인상되었다는 이유로 가격을 올리지만 소규모 제조업체들은 유통업체의 압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통업체들은 여러 수수료를 통해 소규모 브랜드의 윤을 잠식하며 작은 브랜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유통업체가 부과하는 수수료와 비용은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유통업체는 식품 제조업체에게 많은 조건을 요구하며 심지어 몇 달에 한 번씩 할인을 제공하라는 압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비용은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에 반영되며 소비자들은 자신이 왜 이렇게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형 슈퍼마켓 체인은 유통업체와의 협상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물건을 매입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유통업체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소규모 식품 제조업체는 선택지가 줄어들고 제품을 선반에 올리기 위해 유통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매장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느끼는 높은 가격은 복잡한 유통, 구조와 다양한 수수료로 인해 형성된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그 원인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한 식품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식료품 가격 인상과 그 배경에 숨겨진 유통업체의 수수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왜 슈퍼마켓에서 식료품 값이 이렇게 높은지 이해가 가시나요? 다음 영상은 젊은 의사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소명 개념과 충돌하고 있는 의학계의 세대 갈등에 대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다양한 세대의 의사들이 바라보는 직업, 윤리와 직업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이 의료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의사라는 직업은 높은 사명감과 희생을 요구하는 직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오랜 시간 환자를 돌보며 밤낮 없이 대기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죠. 그러나 오늘날의 젊은 의사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며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 직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63세의 외과의 제퍼슨 본 박사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젊은 의사들이 과연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의사들, 특히 병원에서 일하는 카라 그레이스, 레벤탈 박사 같은 사람들은 환자를 돌보는 일만큼이나 자신의 삶과 건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 우리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합니다. 라며 가족을 돌보는 데에도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변화된 가치관은 많은 젊은 의사들이 개인 진료소 대신 병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는 근무 형태를 선호하게 했습니다. 미국 의학협회에 따르면 의사의 절반 가까이가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근무 시간입니다. 평균적으로 의사들은 주당 59시간 이상 일하며 높은 스트레스와 정서적 압박 속에서 일해야 합니다. 레벤탈 박사는 과거 병원에서 병가조차 거의 허용되지 않는 환경에서 근무하며 자신이 응급 상황에서 아기를 잃을 뻔한 경험을 하며 일과 삶의 균형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점점 더 많은 젊은 의사들이 개인 진료소 운영보다는 병원이나 큰 의료그룹에서 일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높은 과실보험료와 같은 간접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의사들이 자신의 진료소를 운영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나 오늘날 45세 이하 의사의 약 32%만이 진료소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대의 의사들은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많은 행정 업무도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레지던트들이 병실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번아웃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은 자신이 환자를 위한 차트 기계처럼 느껴진다고 하소연하며 병원 시스템이 젊은 의사들의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제한한다고 느낍니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의사들이 주당 4일만 근무하거나 원격 진료에 관심을 갖는 등 새로운 근무 방식을 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퍼머넨트 메디컬 그룹의 마리아 안사리 박사는 이러한 변화가 의사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도구를 도입해 환자와의 대화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기술은 의사들의 서류 작업 시간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은 이제는 병가를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과 주말 근무를 기피하는 젊은 의사들의 선택이 과연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뉴욕의 한 종양학자인 메리렁 박사는 번아웃된 의사들이 생기면서 이들이 환자와의 직접적인 만남보다 차트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환자와의 시간이 줄어들수록 의료 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수 있는 것이냐. 젊은 의사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중시하면서 기존의 의사는 소명이라는 전통적인 가치관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더 나은 근무 환경을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환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계의 세대 갈등과 젊은 의사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